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설비 기준 기관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법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정리를 하고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은 많지만 키워드 위주로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다음 중 전기통신 설비를 공동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 이용자, 기간통신사업자와 자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사이. 전기통신사업법 36조 가입자 선례 공동 활용이 되어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공동 구축을 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요청이 있으면은 이를 허용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지침에 보면 정정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통신망에 접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의 설치, 운영 등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2019년 4월 이전에 나온 법과 2019년 4월 이후에 나온 법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이걸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주파수 할당 심사 통과 후 회선설비 보유한 무선통신사로 등록한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면허 기준이었죠. 유선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 보유 유선통신사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알뜰폰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있었는데 현재는 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통점은 재정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기술 인력 보유가 통신사업자의 진입 요건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장 총칙의 정의에 보면 부가통신영무란 기간통신 영무 외의 전기통신 영무를 말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 진흥 법률에 관한 비디오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영무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이용의 일시 이용, 그래서 토지 등을 타인의 토지가 되는 거죠. 일시 이용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해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음 보편적 영무의 내용이 있는데요. 보편적 영무,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통신 영무에 대해서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이용 약관에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는 이용 약관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수수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전기통신 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지침에 대해서는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되는 건데요. 정보통신망의 접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의 설치 운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6개월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다. 2번,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똑같은 문제죠. 3번, 전기통신사업에서 정하는 기간통신 영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통신 영무란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 영무 및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 영무를 말한다. 기간통신 영무와 전기통신 영무는 부가통신 영무를 한다.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음성 데이터, 영상 등 그 내용의 형태와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영무를 의미한다. 옳지 않은 것이네. 옳지 않은 게서 요거 전화, 인터넷 요 내용 그대로 있죠.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 서비스를 임대하는 거. 음성 데이터, 송수신, 전기통신,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내용이나 형태를 적합한 형태로 변경. 적합한 형태로 변경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영상을 내용의 형태 변경 없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기한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한통신 업무 외에 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자. 2010년도 문제네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문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 역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2011년 문제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별정통신 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 기한통신 사업자를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한통신 사업자 및 별정통신 사업자는 아래에 등록한 기한통신 사업자로 본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별 역무. 기한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설비를 임차하여 기한통신의 전기통신 역무.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 이거죠.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부가통신 사업자, 예전엔 별정통신 사업자라고 했던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번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보전을 위한 측량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용을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것은 임의로 출입하면 안 되죠. 거주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출입한다. 거주자의 승낙을 얻은 후, 통보는 그냥 알리는 거죠. 동의를 받고 가야 된다 해서 승낙을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법에 출입하려는 곳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기한통신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행사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등록을 한다, 허가를 한다, 인가를 한다. 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 허가, 인가. 이제 여기서 간단히 이제 허가를 보겠습니다. 허가는 우리가 뭐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금지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을 해제해달라는 것을 법으로 금지된 것을 해제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허가해달라고 허가가 되는 거죠. 인가는 타인의 법률의 효력을 타인의 법률 효력 타인의 법률의 효력을 보충하여 추가한다는 거죠.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어떠한 그 내용의 법률 관계를 행정기관의 장부에 이렇게 등록하는 거, 장부에 또 등지에 쓰는 거. 그래, 너 통신 사업 할 수 있어라고 해서 KT 할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거. SKB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쓰는 거. 일정한 행정기관의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이거 외에도 신고가 있죠. 신고는 나 뭐 하겠다라고 해서 알리는 거. 식당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알리는 거. 그다음에 신청 있죠. 신청은 행정기관에 뭐뭐 해줘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됐습니다. 의사표시. 이렇게 약간 법률적으로 틀리는데 일단은 허가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법으로 금지된 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인가는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그걸 완성하는 거. 등록은 어떤 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그걸 등지하는 거.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 번호자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여기 보면 전기통신 역무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용자의 편익과 공정한 환경 조성과 국가 자원의 전기통신 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전기통신 번호 체계 및 전기통신 번호의 부여 횟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 번호 자원을 계획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전기통신 역무의 효율적 사용,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기술력 양성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2년에 나왔던 거네요. 9번 기한통신 사업자는 국선을 몇 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 케이블의 국선 수용단지에 접속 수용해야 되는가? 주로 기준이 5회선 이상이냐 5회선 이하라고 구분합니다. 기한통신 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 케이블의 국선 수용 단자반에 접속 수용해야 한다. 10번 다음 중 기한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이용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전기통신 역무에 이용 약관에 인가 신청 등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이용 약관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요금의 근거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통신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수수료 및 실비, 전기통신 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는 내용이 없죠.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요금,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잡아주시고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전기통신 사업자의 역무의 제공 의무사항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 역무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지로 결정한다.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 안 되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지를 결정하고 전기통신 설비를 통합 운영해서 통신사를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12번 기관통신 사업자가 언론 매체, 인터넷 등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개해야 할 통신의 규약의 종류와 범위는 누가 정하는가? 대부분 다 과기정통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통신에 관련돼서는 13번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관통신 사업자는 정보통신 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 설비 또는 이용자 설비 사이에 정보의 상호 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무엇을 인터넷, 언론 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통신 규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술 기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자는 정보통신 설비와 이에 관한 다른 정보통신 설비 또는 이용자 설비 사이에 상호 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 규약을 이런 게 있죠. 인터넷 매체, 언론 등등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하면은 되게 헷갈릴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나오네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4번 기관통신 사업자를 경영하는 자는 누구 역할을 받아야 되는가? 과기정통부 장관. 무조건 모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을 찍으시고요. 15번 기관통신 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로 구성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이것도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이다 하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해당하지 않네요. 여기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업재정부 다 있죠. 16번 기관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요금 감면 대상, 인명재산 위험에 대한 구제에 관한 등등이 있습니다. 인명재산, 전시, 남북 교류 및 촉진, 기관통신 사업자 고객 유치 이거 상식적으로 좀 잡아도 이건 아닌 것 같죠. 이와 관련된 내용, 전시, 군작정, 남북 교류 등등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6조의 요구 감면 대상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17번 기관통신 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준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별도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설비의 동작 감시, 회선의 분산 수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 기기의 확보, 이상 폭주 등의 감시. 여기 보시면은 의무사항으로 별도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숙지하시고요. 18번 다음 중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보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되어 있고요. 다음 각호에 포함된다 해서 정당한 관원위험자의 정보통신망의 접근 침입을 방지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고 통신망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정보통신망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보호 조치는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시험을 보면은 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것은 이 내용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19번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보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최근에도 나왔었고 많이 나왔었네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이용 촉진 및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정보보호 시스템의 설치 운영 중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여기도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전문 보안업체를 통한 이타 관리 이런 내용은 안 들어있죠. 그래서 한번 읽으면 유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숙지하기 바랍니다. 20번 통신요금의 감면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 별도로 정의되어 있었죠. 그래서 재해를 입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보고 확산을 위한 경우 군 작전에 필요한 건데 평상시는 아니죠. 긴급시죠. 긴급. 전시죠. 전시. 사회복지 등을 위해서 보호가 필요한 전기통신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전기통신 서비스. 그래서
평상시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요금을 냅니다. 21번 인터넷 접속 영무 제공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인터넷 접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호 접속료, 통신망 규모, 라우팅 원칙. 상호 접속 기준에 보면 인터넷 접속 조건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해서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 연동 라우팅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해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22번 기간통신사업자 제공하려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하여 정하는 이용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기 전기통신 사업의 시행 규칙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 및 내용,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지역, 수수료 실비를 포함한 전기통신 역무, 전기통신 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요금, 종류에서 관련 없는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